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랑 둘이서 한 달에 딱 180만 원.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의 68세, 70세 부부들이 딱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고 있어요. 아니,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현실을 가계부까지 다 까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식비가 얼마고, 병원비가 얼마고, 그래도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는 돌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랑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절약 노하우까지 전부 공개할 거니까요.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 영상 여러분 삶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실에 꼭 맞닿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거예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길동무가 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김순자 씨는 68세예요.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사는 아주 평범한 할머니예요. 남편 박영수 씨는 70세. 젊을 때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65세의 가게 문을 닫고 이제는 그냥 동네 어르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경기도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대전에 살아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그런 거리예요. 이 두 분이 매달 받는 돈이 얼마냐고요? 영수 씨가 국민연금을 85만 원 받아요. 순자 씨가 55만 원. 합치면 140만 원이에요. 거기다 기초연금 20만 원. 이렇게 해서 고정 수입이 160만 원이에요. 아, 그럼 180만 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영수 씨가 가끔 동네 아는 분 가게에 하루 이틀 일손을 도와주고 받는 2만 원, 3만 원. 이게 한 달에 모이면 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게 전부예요. 딱 180만 원.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전체예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180만 원으로 살아?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순자 씨 이야기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아주 영리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꾸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식비잖아요. 두 사람이 먹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드냐? 순자 씨는 장날을 절대 안 빠져요. 집 근처에 장이 서거든요. 5일, 15일, 25일. 이렇게 한 달에 3번이요. 이날 가면 시장 채소가 마트보다 훨씬 싸요. 상추 한 봉에 500원, 애호박 3개에 1,000원, 대파 한 단에 1,500원, 이런 식이에요. 순자 씨는 이날 딱 3만 원 들고 가서 한 주치 채소를 싹 사와요. 그게 다 해서 2만 5천 원도 안 든대요. 거스름돈 받아서 5천 원 남겨오면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고기는요? 이분들 한 달에 삼겹살을 딱 2번 먹어요. 그것도 마트 특가 행사날 삼겹살 500g 팩으로요. 한 번에 9천 원에서 10,000원 사이. 이게 2번이니까 한 달 고기값이 2만 원이에요. 그 외에는 두부, 달걀, 생선조림, 된장찌개, 김치볶음, 콩나물 무침 이런 걸로 밥상을 차려요. 순자 씨는 이게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 전혀 불만이 없대요. 오히려 이걸 먹으면서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 달 식비 총액이 얼마냐고요? 이 부부 식비가 35만 원이에요. 두 사람이 35만 원.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외식을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딱 한 번 생일이나 기념일에 동네 국밥집 가서 각자 한 그릇씩 먹는 게 전부예요. 두 그릇에 16,000원. 순자 씨는 이날을 두 분이 엄청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날만큼은 제일 맛있는 날이에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외식의 즐거움이에요. 돈을 많이 써야 맛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설레고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맛인 거죠. 이제 주거비 얘기를 해볼게요. 순자 씨 부부는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전세로 들어왔다가 집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그때 대출 좀 받아서 샀어요. 그 대출을 63세에 다 갚았어요. 지금은 자가예요. 관리비가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가스비는 여름에 2만 원대, 겨울에는 5만 원까지 올라가요. 전기세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혜택이 하나 있어요. 저소득 어르신 대상 전기요금 감면 제도예요. 순자 씨 부부는 이걸 신청해서 전기세가 5천 원에서 15,000원 사이예요. 에어컨도 여름에 하루 2~3시간씩 쓰는데도요. 통신비는 처음엔 두 분 다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였어요. 두 분 합쳐서 8만 원 넘게 나왔대요. 근데 작년에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분이 알뜰폰 전환을 권해줬어요. 무료로 다 도와주겠다고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번호 그대로 인터넷 속도도 크게 차이 없고 두 분 합쳐서 이제 한 달에 38,000원이에요. 8만 원에서 38,000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한 달에 4만 원 넘게 절약이에요. 1년이면 48만 원이에요. 이게 여행 한 번 값이에요. 주거 관련 지출을 다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아파트 있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드는 고정 지출이니까요. 그 다음이 의료비인데요. 이게 사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항목이잖아요. 나이 들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으니까요. 영수 씨는 고혈압이 있어서 매달 내과를 가요. 동네 의원이라 진료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본인 부담이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예요. 거기다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면 약값이 5,000원에서 만원. 한 달에 고혈압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15,000원이에요. 순자 씨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석 달에 한 번 정형외과를 가요. 그것도 동네 의원이라 진료비가 많이 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 노인 외래 정액제가 적용돼요.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가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처음부터 종합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네 의원 먼저 가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또 동네 보건소 얘기를 꼭 해야 해요. 순자 씨는 매년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요. 혈당 체크, 혈압 체크, 골밀도 검사,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이걸 병원에서 했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넘게 냈을 거예요. 공짜예요. 보건소에서 해줘요. 구강 건강검진도 있고 치매 선별 검사도 있어요. 근처 보건소 전화해서 무료 건강검진 언제 해요?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돼요. 이분들 한 달 의료비 평균이 4만 원이에요. 여기다 두 분 각각 실손보험 하나씩 유지하고 있어요. 보험료가 두 분 합쳐서 42,000원 정도 돼요. 젊을 때 가입해서 보험료가 낮거든요. 이 실손보험이 입원이나 큰 수술 때 방패막이가 돼줘요. 이걸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르신이 될수록
실손보험은 더 중요해요. 되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고정 지출을 다 더해 볼게요. 식비 35만 원, 주거 관련 20만 원, 의료비 4만 원, 보험료 4만 2천 원. 합치면 103만 원 정도예요. 18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빼면 77만 원이 남아요. 이 77만 원으로 뭘 하느냐? 여기서 이분들의 지혜가 진짜 빛나요. 교통비가 사실상 없어요. 영수 씨는 70세이니까 지하철 무료잖아요. 버스도 경로 우대로 무료예요. 순자 씨도 65세 이상이라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달에 얼마짜리 혜택이냐고요? 두 분이 외출을 꽤 자주 해요. 복지관 다니고, 장 보러 가고, 공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이걸 다 교통비 내면 한 달에 최소 4만 원에서 5만 원은 나갈 거예요. 그게 공짜예요. 1년이면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드리는 큰 혜택이에요.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버스 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처음엔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오래 남았어요.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노후엔 문화생활을 포기해야 하나 싶어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순자 씨 부부는 달라요.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한 달에 10,000원짜리 수강료 내고 라인댄스 수업을 들어요. 영수 씨는 같은 복지관에서 5,000원짜리 바둑교실을 다니고요. 동네 도서관은 완전 무료예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도서관 문화 강좌가 있는데 이게 무료거든요. 강사님이 와서 시조 낭송도 하고 역사 이야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꼭 간대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보고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문화생활비가 딱 25,000원이에요. 복지관 수강료 합산해서요. 근데 이걸 즐기는 행복감은 몇십만 원짜리 취미 못지않다고 하셔요. 아니, 오히려 더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남은 돈이 5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생활 예비비예요.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손주 생일 용돈이나 명절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해요. 순자 씨는 이 돈을 매달 통장 하나에 따로 넣어둬요.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비상금이자 작은 여유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통장이래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빠듯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빠듯해요. 근데 이 부부가 불행하냐고요?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순자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젊을 때는 돈 더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그 생각에 지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이 거기 있고 밥 먹을 게 있고 저녁에 같이 TV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 말이 저한테 정말 오래, 아주 오래 남았어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젊을 때 우리가 쫓던 행복이랑 나이 들어서 느끼는 행복이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마냥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도 진짜 힘든 순간이 있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영수 씨가 갑자기 허리가 나빠져서 정형외과 입원을 해야 했어요. 이틀 입원에 치료비가 80만 원이 나왔어요. 실손보험으로 6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도 20만 원은 본인 부담이었어요. 그달은 예비비 통장에서 꺼냈었대요. 그러면서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없었으면 자식한테 손 벌렸을 텐데. 이 말이 중요해요. 비상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냐는 거예요. 180만 원으로 사는 삶에서도 그 여유 50만 원을 매달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달 조금씩 쌓아가는 게 진짜 든든한 방패가 돼요. 또 이분들한테 힘든 순간이 또 있어요. 손주들 관련된 지출이에요.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아들이 한 번은 전화해서 이번 달 차 수리비가 갑자기 나왔다고 했대요. 순자 씨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 보내주면 미안하고, 이 감정이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영수 씨가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자식 도와주려다가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순자 씨가 마음을 정했대요. 자식한테 보내는 돈은 명절 손주 용돈 2만 원씩 말고는 없다고요. 이게 처음엔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부모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래요. 부모가 자기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식한테는 안심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노후에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것, 이게 자녀한테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 노후 자금을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다가 정작 자신이 힘들어지면 결국 더 큰 부담이 돌아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고 계시는 정부 지원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파트예요.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잠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0만 원대, 부부 가구는 합산해서 50만 원대를 받을 수 있어요. 순자 씨 부부는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서 일부 감액된 거예요. 국민연금이 없거나 낮은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안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민센터 가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본인 공단 조회하면 수급 자격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냉방비로, 겨울에는 난방비로 사용해요. 한 해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걸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능한지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동네 공원 환경 정비, 도서관 사서, 보조, 경로당 식사 배달, 교통 안전 캠페인 보조 이런 일들이에요.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아요. 영수 씨가 바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돈도 되지만 이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대요. 뭔가 할 일이 있고 나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아침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약이에요. 네 번째로 의료급여 본인 부담 경감이에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2종이 되면 입원 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순자 씨 부부처럼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연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분들은 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전액 다 내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섯 번째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이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사셔도 두 분 중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연결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 전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을 점검해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줘요. 그리고 이게 공짜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섯 번째로 통신비 감면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가셔서 전호인 통신비 감면 되나요? 딱 한마디 물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곱 번째,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 주택연금 생각해 보셨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거예요.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집값이 3억 원이면 매달 7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고 5억이면 120만 원 정도예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집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고생하신다면 꼭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순자 씨 부부는 아직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180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텨지니까요. 근데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때 신청할 거라고 해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맞아요. 선택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자, 이제 절약 노하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들이에요. 뻔한 얘기 말고 진짜 써먹는 것들로요. 순자 씨가 제일 자랑하는 게 마감 세일이에요. 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저녁 7시 넘으면 당일 유통기한 식품들을 30%에서 50%씩 할인해요. 두부, 달걀, 가끔은 생선도 나와요. 순자 씨는 이걸 노려서 장을 봐요. 처음엔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걸 못 사면 아쉬울 정도래요. 같은 물건을 반값에 사는 건데 뭐가 창피해요. 오히려 영리한 거죠. 또 하나가 김치예요. 순자 씨는 김치를 직접 담가요. 배추 한 포기에 2,000원에서 3,000원. 거기에 고춧가루랑 마늘, 젓갈 넣으면 큼직한 김치 한 통이 나와요. 이걸 마트에서 사면 포기 김치 2kg에 15,000원은 해요. 직접 담그면 그 3분의 1도 안 들어요. 손이 가는 일이지만 이게 하루 일과가 되고 보람이 돼요. 요즘은 영수 씨도 배추 씻는 거 도와준대요. 이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베란다 텃밭도 빠질 수 없어요. 고추, 상추, 깻잎 이런 것들이요. 화분 몇 개에 흙 채워서 씨앗 심으면 돼요. 씨앗 값이 한 봉에 500원에서 1,000원이에요. 이걸로 여름 내내 상추를 따먹어요. 소소해 보이지만 이게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은 절약이 돼요. 그리고 기르는 재미가 있어요. 매일 아침 물 주면서 새 잎이 나오는 거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돼요. 냉동 보관도 이분들 비법이에요. 고기나 생선을 살 때 한 번에 많이 사서 소분해서 냉동해요. 남은 반찬도 냉동해서 꺼내 먹고요. 순자 씨 냉동실에는 항상 한 달치 이상의 반찬 재료가 들어 있어요. 이게 급하게 비싼 거 사야 하는 상황을 막아줘요. 마트 가서 충동 구매할 일도 없고요. 계획적으로 쓰는 게 진짜 절약이에요. 생활용품은 대용량이에요. 세제, 샴푸, 화장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형마트 PB 제품으로 대용량을 사요. PB 제품이 브랜드 제품보다 보통 30%에서 40%가 싸거든요. 품질도 요즘은 엇비슷해요.
이걸 세일 때 한 번에 사두면 몇 달을 쓸 수 있어요. 옷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분들 1년에 새 옷을 거의 안 사요. 있는 옷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입어요. 꼭 새 옷이 필요하면 백화점 세일 때나 아울렛에서 사요. 아들이나 딸이 사주는 것도 있고요. 순자 씨 말로는 나이 들고 보니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단정하면 됐지 유행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유행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이제 진짜 핵심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분들이 18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단순히 절약 기술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분들한테는 세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두 분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30분 걸어요.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안 빠져요. 이게 병원비를 줄여줘요. 건강하면 병원을 덜 가는 거잖아요. 걷기가 공짜 보험이에요. 한 달에 30일 걸으면 이게 20만 원짜리 헬스장보다 훨씬 좋은 투자예요. 두 번째가 관계예요. 순자 씨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위층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 이분들이랑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정보도 공유해요. 어디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한대. 이번에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생겼대. 저기 슈퍼마켓에서 이번 주에 달걀 세일한대. 이런 정보들이 이웃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요. 이게 돈이에요. 정보가 돈이라는 말이 딱 여기서 맞아요. 고립되지 않는 게 그냥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생활 자산이에요. 세 번째가 마음이에요. 이분들은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해요. 친구 아들이 차를 사줬다더라. 어디 해외여행 갔다더라. 이런 거 그냥 잘 됐네 하고 끝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180만 원이 너무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내 삶 안에서만 보면 이 돈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걸 이분들이 해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거요. 유튜브 보면 노후에 2천만 원씩 쓴다는 사람도 있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면서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 내 삶 속에 있어요.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적은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곱씹을수록 더 묵직해져요. 이제 현실을 좀 더 넓게 봐야 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가집이 있어요. 자식한테 큰 손 안 벌려도 돼요. 두 분 다 건강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180만 원으로 사는 게 진짜 빠듯해져요. 집이 없어서 월세를 내야 하는 부부라면 어떻게 되냐고요? 월세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면 180만 원에서 바로 그게 빠져나가요. 남은 게 130만 원이에요. 이걸로 두 사람 식비, 의료비, 생활비 다 해결해야 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아껴도 정말 빠듯해요. 그래서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에 얼마나 결정적이냐는 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40대, 50대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생기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노후 현금 흐름에서 주거비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전판이냐는 거예요. 자, 이제 50대 중반이신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수령 가능 나이가 됐어도 5년 더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약 36% 늘어나요. 50만 원 받던 게 7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5년을 더 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늦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둘째로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집 한 채 외에 금융 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든요. 자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이건 재무 전문가나 공단 상담사한테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셋째로 건강이에요. 지금 50대에 운동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70대 의료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병원비가 노후 지출에서 가장 불규칙하게, 가장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항목이에요. 매달 30분씩 걷는 습관 하나가 나중에 수십만 원짜리 병원비를 막아줄 수 있어요. 건강이 곧 자산이에요. 이게 진부한 말 같지만 나이 들수록 이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순자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분 요즘 하루 일과가 어때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남편보다 30분 먼저. 조용히 커피 한 잔 끓여놓고 냉장고 열어서 두부 한 무 꺼내 된장찌개 끓여요. 7시에 영수 씨가 일어나면 같이 아침을 먹어요.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둘이서 오늘 날씨는 어때네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밥 먹고 나서 같이 공원 한 바퀴 돌아요. 20분에서 30분. 이때 이웃 어르신들 만나서 인사하고 오늘 날씨 어때요? 아이고, 어제 무릎이 좀 시큰거렸어요. 이런 이야기 나눠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소박한 사교 생활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게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요. 순자 씨는 복지관 라인 댄스 수업 아니면 집에서 TV 보거나 베란다 화분 가꾸거나 영수 씨는 바둑교실이나 도서관에 가요. 저녁엔 또 같이 밥 먹고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심심하지 않냐고요? 순자 씨 답이 이래요. 젊을 때가 더 심심했어요. 바쁘다고 남편이랑 대화도 못하고 애들이랑 밥도 못 먹고 지금이 훨씬 풍요롭죠. 이 말이요. 저한테 뭔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해줬어요. 우리가 바빠서 놓쳤던 게 있잖아요. 아침에 같이 밥 먹는 것, 느린 걸음으로 옆 사람 맞춰 걷는 것. 이게 사실 진짜 사치예요. 돈 많이 드는 것보다 훨씬 값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180만 원이 적냐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냐가 먼저예요. 지금 월 400만 원을 쓰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월 180만 원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부자냐고요? 저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해요. 근데 이미 60대, 70대이신 분들, 지금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요.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가 그랬어요. 일하고 자식 키우고 자신을 위한 저축은 사치였던 시대요. 그 세대가 이만큼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지 혜택 확인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 연결을 이어가는 것.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이에요. 순자 씨 부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어떤 울림을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없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68세 부부가 월 180만 원으로 사는 이야기. 어떤 분들은 나보다 훨씬 정리하실 수도 있고 우리도 이 정도인데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오늘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의 크기는 통장 잔액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나요? 딱 이 한마디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제일 작고 제일 중요한 숙제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과 오래오래 따뜻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여러분 가슴에 바로 와닿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